네이버 주주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의 차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입니다. 피해 금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고 네이버까지도 장 초반에 끌어올렸던 주가를 다 빼버리는 아주 공포스러운 금요일이었죠. 하지만 월요일의 상황도 좋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이 다음 달 강제 리밸런싱을 대기하면서 55조란 금액이 매도 대기 중이다. 이런 말이 올라오면서 공포감을 조성했던 게 바로 지난주였는데, 심지어 종전을 한다 할 때는 언제고 이번엔 다시 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 미국은 이스라엘 탓이다. 탓을 돌리고 있고, 주말 중에만 후속 협상을 21일 스위스에서 시작한다. 근데 또 불발될 수도 있어. 불발되면은 호르무즈 통행료 다시 부과한다. 다시 한번 이 시장에 공포감과 불확실성이 다가온다면 월요일은 충분히 올해의 13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공포감과 불확실성, 이런 변동성에 취약한 가격대가 있고 이러한 변동성에도 상당히 단단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관과 세력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가격대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오늘 그 가격대를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도 이 수렴을 상단 돌파하면서 위로 갈 듯 하다가 주가를 이렇게 빼버렸죠. 하지만 얼마? 22만 5천 원을 기반으로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22만 5천 원이 빼도 박도 못했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나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가라는 가격대가 있을 경우엔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그런 게 부족하다면 반드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박이가 6월 18일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위로 뺐다가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 22만 5천 원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뭐 어떻게?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것 같다. 하루 만에 이런 그림을 연출한다면 더더욱이나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 네이버가 젠스낭 이슈 전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기간의 매수가 이어지고 나서 변동성을 주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늘 드린 게 있죠. 이 변동성의 상단과 하단이 잡히고 나면은 이 중간 가격대 이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저가의 매수 기회지만 여러분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잡아드렸던 이 저가 매수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바닥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단기 매물대를 쌓고 뚫어줬던 바로 이 가격대. 지금 주가는 정확히 그 가격대를 지지받고 있으나 이제는 불확실성이라는 악재, 리밸런싱이라는 명목이 들어온 지금 하루 중요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보여줬으니 월요일 깰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제가 전략을 준비해 왔으니 다들 꼭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고, 다들 꼭 구독과 좋아도 눌러 주셔가지고 이런 정확한 방향성 다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통 이러한 수렴을 돌파하고 반대로 이렇게 가버리는 걸 전문 용어로 휩소라고 부릅니다. 휩소. 거짓 파동이란 뜻이고요. 이게 국내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에서도 나오고 많은 선물 시장 개별 종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보통 휩소가 한 번 나오고 이쪽으로 쭉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시대가 변하면서 휩소가 한 번, 두 번 나오면서 말려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기관과 세력들이 저가라고 인식한 22만 5천 원을 깨주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파동을 만드는 것도 주가를 한 번 꺾고 두 번 꺾으면서 사실상 큰 돈이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이게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꺾어가는데 이게 요즘 쉬운 일입니까? 기관과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게 바로 개인들인데, 이 개인들이 요즘 단기 비투 물량으로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통일되지 않는 매수와 매도세를 가진 개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 지금 주가 방향을 계속 꺾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매에 적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차트가 SK하이닉스의 60분 봉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바닥권을 수렴으로 탈출해 주었죠. 탈출을 하면서 고점에서 수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렴이 어떻게 됐죠?
하방으로 이탈했단 말이야. 우직하게 우상향할 줄 알았던 우리 SK하이닉스가 하방 이탈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뭐다? 휩소를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정확히 주가가 지난번 수렴을 탈출해 주었던 곳까지 빠지고, 이 밑에 빠진 구간은 어떻게 순식간에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엄청난 매수세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진 게 휩소라면 오히려 이러한 가격대는 우리가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6월 8일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온 저희 SK하이닉스를 공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쳐드렸습니다. 그렇게 종가 기준으로 잡더라도 저희가 벌써 42%라는 수익을 챙기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의 장을 겪으시면서 SK하이닉스만 사놓고 쭉 묵히면 수익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계속 급등의 매수 사이드카, 급락의 매도 사이드카, 자주 나오는 이러한 세력과 기관들의 휩소, 편히 들고 가리란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바퀴가 공방에서 무료로 이렇게 안전하고 푸근한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종목 추천도 해드리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우량주, 대장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할 때도 그렇고 글로벌 자금도 그렇고 대장주와 우량주 기준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누가 감원 이설로 여러분들을 잡주로 유도한다면 그런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저랑 같이 안전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신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아무 절차 없이 1초 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도 클릭과 동시에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입니다. 다른 데는 꼭 문자를 보내면 전화가 와요. 전 절대 전화 안 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벌써 규모가 4만 5천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절대로 전화 안 드리고 돈 내라고 안 하니까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입장 가능한 링크만 조용히 보내드릴 뿐입니다. 그 외의 연락 다 무시해 주시고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지금 바로 일시정지하고 보내주시고요. 네, 보내주셨다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 내리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 차트가 떠있는 김에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가격대고 이까지 휩소로 빼버리고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수렴을 만들고 주가를 터뜨렸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도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파동이 비교적 작은 관계로 15분봉으로 볼게요. 네이버도 이렇게 저가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빼버렸어. 어떻게? 휩소를 만들어 놓고 위로 뺐다가 밑으로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야. 하이닉스는 여기서 바로 밑으로 뺐다는 차이가 있고 네이버는 위로 갔다가 밑으로 뺐다는 차이가 있다. 휩소를 네이버는 한 번 더 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여기서 휩소를 한 번 더 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24만원 정도까지 갔다가 더블 바텀을 만들어 내려올 수 있어. 더블 바텀을 만드는 가격대는 23만원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가격대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네이버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파동을 그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가장 지금 상태에서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다 하면은 공방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꼭 드리겠지만 영상만 보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만약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다거나 전쟁이 진짜 이건 너무 안 될 것 같아. 협상이 너무 안 될 것 같아 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소식이 접해 들어. 그러면은 당위성과 근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휩소가 두 번 이상 못 나오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개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개인 자금은 통일이 안 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매수와 매도가. 근데 막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감돌아. 그 월요일에 증시가 다 빠져버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빼는 거는 단순 휩소가 아니라 개인 매도세가 폭탄으로 들어오면서 통일된 매도세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파동이 되겠죠. 이 근거가 있는 파동이 나왔을 때 주가가 여기 바로 여기 21만 5천원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세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을 알렸던 주체였어.
세력일 수도 기관일 수도 있는 그런 주체였단 말이에요. 저가에서 매집을 했지만 주가가 끌어올라가고 파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평단가가 어느 정도는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자기가 맨 처음 쓸어담기 시작한 이 가격대 밑으로 주가를 빼버린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는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빼든 상관이 없어랑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가 있을 때 지금 가격대랑 차이가 몇 프로죠? 지금 가격대랑 차이가 대략 8.8%입니다. 이 중요한 가격대랑 가격 차이가 5%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연달아서 음봉으로 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8.8% 정도면은 이런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가 요렇게 나면 안 돼. 여기 제가 22만 5천원 찝어드렸던 여기는 완벽히 꼬리만 살짝 달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리고 지지라기보다는 강력한 매수세랑 같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면서 나오는 악재 속에서 나오는 지지는 이 가격대를 천천히 지켜주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장 막판에는 끌어올라가는 움직임까지 연출이 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 일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일봉 상태는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요렇게 요렇게가 됩니다. 뭐 올라가는 건 대충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바닥권에서 요런 식으로 가격대가 완성이 되죠. 횡보 구간을 완벽하게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여기도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 매물대를 쌓은 거를 뚫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가장 좋다 했어요. 계단이란 게 이렇게 나와도 돼. 지금 상태로 바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돼. 이렇게 나와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점 또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그죠? 사실 이게 그래서 가장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패턴이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계속 놀아버린다면 요렇게 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변동폭을 상당히 크게 잡고 계속 왔다 갔다 놀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올라가는 파동에서 계단식으로 또 뭐 갑자기 또 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 급등봉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채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봐야 될 게 많아집니다. 사실 가령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강하게 V자로 말아 올렸다고 칠게요. 요즘 시장 트렌드상으로 바로 급등 양봉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파동으로는 계단식이 아닌 파동으로는 바로 이 위에 신고점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또 문제야. 여러분 나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V자로 빠졌다가 V자로 올라가고 바로 수익까지 나는 종목들은 이렇게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로 이런 걸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윗구간 매물대가 있다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 계단식으로 올라나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을 이렇게 실시간 종목 순위에서 보면은 SK 이런 거 좀 많이 올랐죠. 얘도 보시면은 봐봐 여기도 봐봐요. 위에 매물대가 쌓여 있죠. 주가를 이렇게 빼버렸단 말이야. 빼버렸어. 그럼 올라갈 때 어떻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야지 요게 수렴이 이렇게 이쁘게 완성이 되면서 어떻게 이 유가가 매물대 소화가 들어가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최근에도 윗구간에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바닥에서 매집을 충분히 하고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특히 대형 종목이 이래. 대형 종목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소화가 들어가면서 양봉을 보여주는 거지. 윗구간 매물대가 없으면 V자로 올라가는 거고. 또는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V자로 갈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뭐 테스처럼 테스도 이렇게 빠지면서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시총이 뭐 SK라든가 네이버보다는 한참 작죠? 그럼 어떻게 V자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뭐 신고가 흔들기 정도 나와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빠르게 회복해 주는 거 보고 이렇게 매물대에서 흔들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요날 급등 나오기 전날이죠. 6월 5일 요날 이런 날에 우리가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V자로 회복하는 거 확인했고 신고가 매물대 이틀 흔들어주면 끝나니까 그럼 어떻게 제가 6월 5일 이런 거 잡아드리고
오전에 장중에 소화 끝나는 거 보고 잡아드렸습니다. 테스트 땅땅땅. 아까 이 SK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수렴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뚫어주는 딱 뚫린 5월 21일 바로 요 날에 두박이가 잡아드린 종목이죠. 이렇게 모든 타점마다 근거가 확실하게 있고 타당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기업을 여러분 잡아가신다면 우리 가족분들처럼 이런 수익이 누적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운영 중인 카페에 올라주신 수익 인증 글들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가져갈 힘이 생기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이런 게 누적이 됩니다. 다들 제가 무료로 운영 중인 공부방입니다. 여기 보신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셔가지고 요렇게 복리 계좌를 쌓아가는 과정 저랑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굉장히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꼭 이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모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꼭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 일시정지하고 보내주시고 창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우리가 방향성을 다 알아봤어요. 빠졌을 경우에 경우의 수, 올라갈 경우에 경우의 수 다 알아봤는데, 사실 가는데 어떻게 가냐의 싸움이라는 게 제 분석에서 보이시죠? 그게 12만 5천원은 어떻게 지지받고 어떻게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트레이딩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뭐 15만원 21만 5천원에 사고 26만원에서 팔고 이거 반복해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조금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번 삐끗해가지고 장대 한번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이 뭐 10%도 못 먹었다 치자. 근데 여러분들 10%를 단순히 못 먹은 게 아니야. 나중에 미래로 가면 이 10%가 복리로 쌓여. 저는 단타 10% 먹고 안 먹고 보다는 10% 낮은 평단가에서 오는 복리가 더 큰 힘이 된다고 인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살짝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가 평일 분석은 어쩔 수 없이 단기 방향성 위주로 잡아가다 보니까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구독만 눌러놔 주시면은 두박이가 잘 끌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 주말인데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철화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